수술 동의서 맨 아래 공여자 칸에 고성희라는 이름이 찍히는 순간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혀서 종이를 찢어버릴 뻔했는데요. 지혁과 은호, 박진석과 고성희. 그날 이후로 화려한 날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지혁의 심장병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병이 아니었어요. 박성재의 우정도, 이수빈의 가족도, 이상철의 자존심도, 다정의 모성도, 박진석의 복수도, 고성희의 생존도 전부 같은 줄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다만 아직 누구도 그 줄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잔인했죠. 법정 싸움이 본격화되기 직전 박진석이 먼저 칼을 뽑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숨겨둔 자산의 흐름을 역추적하게 했고요. 겉으로는 고성희가 내 돈이라고 우기던 것들이 사실은 회사의 돈을 우회해 바깥으로 빼돌린 흔적이라는 증거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일부러 바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자신감에 차서 더 크게 움직이게 만들려고 했죠. 상대가 빨리 달릴수록 넘어질 때 크게 다치는 법이니까요. 고성희는 모텔이 틀어박혀 언론 플레이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 출연하여 재벌 회장의 폭력적인 통제, 아내 재산 강탈, 부당한 근저당 같은 키워드를 뿌리고 자기 편 기자를 심어 여론을 만들죠. 고성희는 늘 그래왔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으로 승부를 봤거든요. 박진석은 그 시선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가장 숨기고 싶은 걸 가장 밝은 곳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아이를 버린 일, 죽었다고 꾸민 일, 간이식 수술을 숨긴 이유, 후계 구도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박진석은 결정적인 카드를 아직 안 꺼냈습니다. 그 카드는 고성희에게만 치명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 카드가 공개되면 박진석 자신도 같이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지금까지의 결혼이 사기였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야 하니까요. 박진석은 그 수치를 견딜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박진석이 혼자 남았을 때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이혼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박진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끝이 아니야. 저 여자는 끝이 없거든. 박진석은 고성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를 습관으로 봤죠.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습관은 끝까지 간다고요.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흔들리면 지혁이도 흔들릴 거다. 박성재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박진석이 이지혁의 병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그걸 언제? 박진석은 짧게 말합니다. 알아야 할 건 다 알았어. 박성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부부싸움이 아니고 전쟁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전쟁 한복판에 이지혁의 심장이 있다는 것도요. 지혁은 은호에게 날 그냥 놔두라고 부탁했습니다. 편한 선후배 사이라고 할 수 있게라며. 하지만 은호는 선배, 나 선배 좋아하는 거 장난 아니야. 그냥 좋아하는 수준 아니고 선배 없어지면 나 다시는 못 돌아와요. 이지혁이 입술을 달싹했는데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고백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고백 뒤에 따라오는 미래가 무서웠습니다. 본인이 살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지은호의 미래를 붙잡는 게 잔인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지혁은 차갑게 굴었습니다. 지은호, 미안한데 너 지금 감정에 휘둘리는 거야. 지은호는 울컥했지만 바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정이야. 근데 감정이 사람 살리기도 해.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 지은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선배 좋아하는 게 빚이야? 이지혁은 그제야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지은호를 더 붙잡게 했죠.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나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요. 혼자 포기하지 마요. 선배가 살고 싶어하는 척이라도 해줘요. 이지혁은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아주 작게, 정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알겠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지은호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을 끌어내고 싶어서요. 이상철은 겉으로는 괜찮다는 표정을 굳게 붙이고 다녔는데요. 눈빛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 담담한 척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이상철을 찢어놓았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쉬어도 숨 쉬는 느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단순히 펌프가 아니라 사람의 일상을 통째로 쥐고 흔드는 리듬이라는 걸 그제야 알겠다고도 했고요. 운동용품으로 가득한 방을 떠올리며 그게 다 거짓말이었냐는 이상철의 말을 이지혁은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철이 그 웃음을 못 견뎠어요. 너 웃지 마라. 웃지 말라고. 너 지금 웃을 상황이냐? 이지혁은 그때도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아버지, 저도 무서우니까 웃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이상철은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화를 내면 이지혁이 더 작아질까봐, 울면 이지혁이 더 죄책감을 가질까봐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이상철은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비밀에게 잡아먹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그 비밀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버티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날 밤 박성재가 혼자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도 아니고 의무도 없죠. 그런데 박성재는 이지혁의 검사 수치가 오르내리는 것처럼 자기 마음도 같이 오르내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고성이가 진짜 무서운 건 밥이 아니라 체면이 무너지고 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의처증으로 몰아가고 자신의 피해자 이미지를 세우려고 했죠. 고성이가 진짜 원하는 건 이혼이 아니었어요. 이혼은 그냥 문이고 그 문 뒤에 있는 건 돈과 권력,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죠. 그런데 고성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성희의 패턴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지금까지 참아준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혼이 목적이 아니었죠. 박진석의 목적은 고성희가 평생 쌓아온 방식 자체를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더 복잡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를 싫어하면서도 엄마가 자기에게 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을 사랑한 게 아니라 박영란을 자기 작품처럼 아꼈습니다. 그걸 박영란은 어릴 때부터 느꼈고요. 그런데도 박영란은 엄마가 무너지는 순간 내가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 작업실로 들어가서 아예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 박영란은 숨이 막혔는데요. 엄마, 여기 오면 안 돼. 나 숨 좀 쉬어야 돼.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숨은 내가 끊길 판이야, 내 아빠 때문에. 이쯤에서 다정이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정은 이수빈이 웃는 방식이 바뀐 걸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수빈이 원래도 참는 편이긴 했지만 요즘에 이수빈은 참는 수준이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정은 엄마라서 알았습니다. 자식이 진짜 힘들 때는 말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너무 멀쩡해진다는 걸요. 다정은 이수빈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합니다. 구겨진 메모 한 장이었는데요. 병원 이름, 외래 날짜, 그리고 심장이식이라는 단어가 손 떨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정의 손도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런 단어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리거든요. 다정은 바로 이상철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정은 먼저 이수빈을 붙잡습니다. 수빈아,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이수빈은 그 순간 표정이 잠깐 깨졌는데요. 바로 다시 웃어버립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다정은 그 웃음을 더는 못 봤습니다. 너 지금 웃고 싶어서 웃어? 아니면 들키기 싫어서 웃어? 이수빈은 결국 무너집니다. 다정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는데요. 그 울음이 조용히 울어서 더 아팠습니다. 이수빈은 엄마에게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에 큰일이 있어. 근데 엄마가 알면 더 힘들어질까봐. 다정은 그 말에 더 확신해버립니다. 이건 가족 중 누군가의 병이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다정은 이상철의 표정을 보고 확인합니다. 이상철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더 화를 냈고 더 빨리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건 죄책감이 있는 사람의 습관이었죠. 다정은 이상철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묻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한테 묻는 거야. 누가 아파? 이상철은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다정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습니다.
지혁이야? 그 이름이 나오자 이상철은 끝났습니다. 이상철은 소리도 못 내고 고개만 숙였는데요. 다정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다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까 봐요. 대신 손바닥을 꽉 쥐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정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 혼자 알았어? 이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지혁이가 숨겨달라고.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혁이가 원하면 숨겨야지. 그런데 다정은 바로 이어서 덧붙입니다. 근데 나도 엄마야. 나도 지혁이 지킬 권리 있어. 그 말이 이상철을 울렸습니다. 이상철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다정은 이상철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위로보다 결정이 필요했거든요. 문제는 심장이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은 기다리기만 해서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지혁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지혁은 더 평소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속일 수가 없죠. 이지혁은 어느 날 회의 중에 잠깐 숨을 멈춘 듯 하더니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알아차리고 회의를 끊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이지혁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나 괜찮아. 그 괜찮아가 이제는 아무도 안 믿는 말이 됐는데요. 이지혁만 아직도 그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지은호는 이지혁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미쳐가게 됩니다. 지은호는 사랑이란 게 원래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고 믿었는데요. 지금 지은호의 사랑은 붙잡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계속 말합니다. 나 너랑 같이 병원 갈 거야. 이지혁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오지 마. 지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 몰래 갈 거야. 대신 내 옆은 비워줘. 이지혁은 결국 폭발합니다. 지은호, 너 진짜 그러지 마. 너 나 때문에 또 무너질까봐 무섭다고. 지은호는 그 말에 울컥했는데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 이미 무너졌어.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 없이 살까봐 무너졌어. 이지혁은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은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흔들림이니까요. 그러던 중 차철민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차철민은 늘 뜬금없는 말을 툭 던져서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차철민은 커피를 젓다가 갑자기 말합니다. 심장은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먼저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공여자 이름이 뜨는 날, 그날이 진짜 전쟁 시작이더라고요. 직원들은 무슨 소리야 하고 웃어넘기려 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에 손이 얼어붙습니다. 지은호는 공여자 이름이 뜨는 날이라는 표현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거든요. 차철민은 지은호를 한번 보고 이지혁을 한번 보고 박성재를 한번 보더니 아주 작게 덧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엔 살 쪽이 보여요. 대신 죗값은 정확히 치르겠네.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퍼졌고요. 누군가는 농담이라 넘겼지만 당사자들은 그 말을 못 잊습니다. 고성희는 법정에서 여론전을 시작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민사가 아니라 형사를 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숨겨온 자금 흐름을 세무 쪽으로 넘겼고 고성의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의처증 프레임을 만들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박진석은 더 차갑게 대응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너는 늘 남을 미치게 만들었지. 이번엔 내가 미쳐봐. 고성희는 웃으며 버팁니다. 당신 날 감옥 보내려는 거야? 박진석은 대답합니다. 감옥? 아니. 감옥은 끝이 있잖아. 나는 끝이 없는 벌을 주고 싶어. 그 말이 고성희의 등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이혼을 안 하는 이유를 그제야 진짜로 깨닫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고성희를 안에 가둔 채로 망가뜨리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호적 안에서 죽어라라는 말이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었던 겁니다. 고성희는 그래서 더 급해집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을 더 세게 흔들어요. 너라도 내 편 들어.
내가 증인 서면 판이 뒤집혀. 박영란은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엄마, 나를 왜 자꾸 전쟁 무기로 써? 고성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원래 그런 거야. 같이 살려면 같이 더러워져. 박영란은 그 순간 결심합니다. 엄마랑은 같이 더러워지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박영란은 당장 엄마를 배신하지는 못합니다. 박영란은 자기 인생에서 엄마가 차지한 면적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박영란은 이중의 감정 속에서 찢어집니다.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엄마가 망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이 죄어오는 거죠. 그때 지환이 영나를 잡아줍니다. 지환은 늘 덜컥거리는 성격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아주 단단합니다. 지환은 영나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쉽게 엄마랑 끊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영나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나쁜 애 되는 거 아니야. 박영란은 그 말에 눈물이 터집니다. 누군가가 자기 죄책감을 대신 짊어져주는 느낌을 처음 받았거든요. 영란은 지환에게 털어놓습니다. 나 사실 엄마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끝이 없어. 나 계속 더 큰 거를 요구받아. 지환은 영나 손을 잡습니다. 그럼 끝내자. 우리 쪽에서 끝내자. 그때부터 영나와 지환의 관계는 연애가 아니라 동맹이 됩니다. 서로를 살리는 동맹이요. 이제 남은 건 이지혁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월요일 외래 날이 왔고요. 이상철과 다정은 같이 병원에 갑니다. 이지혁은 가볍게 확인만 하자고 했지만 의사는 가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생각보다 더 나빴고 대기 순번이 빨리 오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정은 손등을 입에 대고 숨을 막았습니다. 다정은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만 붉어졌습니다. 이상철은 그 모습이 더 힘들었죠. 엄마가 무너지는 장면은 아버지에게 내가 지켜야 할 게 더 많아졌다는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도 담담한 척합니다. 저 아직 할 거 많아요. 의사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서두르자는 겁니다. 병원 복도에서 이지혁은 혼자 창문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지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오지 마라는 말을 무시하고 왔고요. 이지혁은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면 지은호가 더 다칠 것 같으니까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나 준비할 거 있어. 장기 기증 캠페인 같은 거 나 할 수 있어. 나 경험자잖아.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해서 심장이 뚝 떨어지냐? 지은호는 눈을 부릅습니다. 안 하면 더 안 떨어져. 너 지금 포기하자는 거야? 이지혁은 그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포기 안 해. 근데 기다리는 동안 너희가 다 망가지는 게 싫어. 지은호는 대답합니다. 그럼 나랑 약속해. 내가 망가지든 말든 너는 살아. 이 약속이 이상하게도 이지혁을 붙잡았고요. 이지혁은 그날 처음으로 나도 살고 싶어라고 중얼거립니다. 아주 작게요. 지은호는 그 한마디를 평생 기억할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고성이가 큰 실수를 합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압박 때문에 초조해졌고요. 초조하면 사람은 원래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죠. 고성이는 협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을 통해 지은호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은호는 한우진 간이식 사건 이후로 대중의 시선이 붙어있는 인물이 되었고 고성이는 그 시선을 다시 자기 편으로 돌리고 싶어 했거든요. 고성이는 박영란에게 명령합니다. 지은호한테 말해. 나한테 유리하게 입 열라고. 안 그러면 너도 다 끝난다. 박영란은 그 말에 완전히 돌아섭니다. 박영란은 엄마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조종하려는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졌어요. 박영란은 박진석에게 갑니다. 박영란은 아버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나 증인 설게. 박진석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대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 박영란은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엄마를 그냥 죽이지는 말아줘. 엄마가 벌 받는 건 내가 봐도 돼. 근데 엄마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건 내가 못 봐.
박진석은 그 말에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뜹니다. 박진석은 복수를 원했지만 자식이 흔들리는 복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말합니다. 알겠다. 내가 너까지 부러뜨리진 않겠다. 이게 박진석의 마지막 배려였고요. 동시에 고성희에게는 끝장의 신호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폭주합니다. 고성희는 밤중에 밖으로 나갔고요. 변호사와 만나 서류를 전달받고 또 다른 카드도 준비합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형사로 엮어보려고 했습니다. 근저당이 부당하다는 것뿐 아니라 박진석이 자신을 감금했다, 재산을 강탈했다, 폭언을 했다 이런 것들을 녹취로 만들려 했죠. 그런데 고성희는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녹취 버릇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희가 원하는 말들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자극하되 증거가 될 말은 절대 하지 않았죠. 고성희는 점점 더 미쳐가고요. 그 미침이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날 새벽 고성희가 차를 몰고 급하게 빠져나오다가 큰 사고를 냅니다.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증거를 옮기려다가요. 고성희는 그 사고로 의식을 잃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박진석에게 먼저 갑니다. 박진석은 핸드폰을 들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미워했지만 고성희가 피를 흘리는 장면을 상상하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박진석에게도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랑이 도구로 변했을 뿐입니다. 박진석은 병원으로 갑니다. 박성재도 따라가고요. 박성재는 복잡합니다. 엄마가 밉지만 엄마가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그 무서움이 미움의 끝까지 가지 못하게 붙잡아 버리거든요. 의사는 말합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때 박진석의 눈에 장기 기증 안내문이 들어옵니다. 박진석은 그 종이를 보고도 바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잔인하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차철민의 말이 떠오르죠. 공여자 이름이 뜨는 날, 그날이 진짜 전쟁 시작이라는 그 말이요. 며칠 뒤 이지혁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건 드라마적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도 가능한 현실적인 흐름인데요. 신부전이 진행되면 어느 순간 급격히 내려앉습니다. 이지혁은 회의 도중 다시 쓰러졌고요. 이번엔 괜찮아라고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긴급 조치를 하고 박성재는 손이 떨려서 서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지혁의 가족이 아니라서 더 괴로운 지점이 있었거든요. 나는 친구인데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 가 아니라 나는 친구라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라는 괴로움이요. 이상철과 다정이 달려오고요. 이수빈도 달려옵니다. 이수빈은 끝까지 티 안 내려고 했지만 사람은 결국 무너질 때 무너집니다. 이수빈은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는데요.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지혁 이름을 부르며 울어버립니다. 지은호는 울면서도 화가 납니다. 나한테 약속했잖아. 혼자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지혁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겨우 눈을 떠서 지은호를 봅니다. 이지혁은 말이 안 나와서 손가락으로 지은호 손을 살짝 잡는데요. 그게 미안하다는 말 같기도 하고 고맙다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옵니다. 지금 상태로는 기계 보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이 가능한 공여가 빨리 잡혀야 합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빨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었죠. 그날 밤 박진석에게 연락이 옵니다. 뇌사 판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박진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는데요. 박성재가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버지, 엄마 죽는 거예요? 박진석은 단호하게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눈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또 다른 연락을 받습니다. 이지혁 담당 의료진이었습니다. 공여가 잡히면 바로 수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두 통의 연락 사이에서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걸 합니다. 이 선택은 신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하는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성재야, 너는 지혁이 곁에 있어라. 박성재가 숨을 삼킵니다.
아버지는요? 박진석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러 간다. 박진석은 고성의 병실로 들어갑니다. 고성이는 의식이 없지만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말을 겁니다. 이게 박진석의 마지막 예의였어요. 당신 끝까지 나한테 선택을 맡기는구나. 당신은 늘 그랬지. 내가 더럽혀지게 만들고 당신은 깨끗한 척했지. 박진석은 고개를 숙이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근데 이번엔 당신이 살린 사람이 당신을 지워버릴 거다. 박진석은 의료진에게 장기 기증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족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박성재와 박영나에게도 확인받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영나가 무너집니다. 박영나는 엄마를 미워했지만 엄마의 심장이 누군가의 삶이 된다는 건 감당이 안 됐습니다. 박영나는 울면서 말합니다. 아빠, 이게 엄마 벌이에요? 박진석은 대답합니다. 버리자 마지막 값이다. 박성재는 끝내 엄마 손을 잡고 한마디 합니다. 엄마, 나 엄마 미워했어. 근데 나 지금 무섭다. 그 말이 박성재의 진심이었고요. 박성재는 그 진심 때문에 더 괴로워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붙잡는 내가 이상한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게 가족입니다. 이상하고 복잡하고 끝까지 남는 거요.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공여자 매칭이 뜹니다. 이지혁 담당 코디네이터가 뛰어오며 말합니다. 공여 심장 잡혔습니다.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무조건 감사합니다부터 내뱉는데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내 아이를 살린다는 사실이 이상철을 찢어놓았거든요. 다정은 이상철 손을 잡습니다. 다정은 울면서도 말합니다. 여보, 죄책감은 나중에 하자. 지금은 지혁이 살려야 해. 수술 동의서가 나오고요. 그 종이 아래쪽에 공여자 이름이 찍힙니다. 고성희. 그 순간 지은호가 숨이 턱 막혀서 종이를 찢어버릴 뻔했던 겁니다. 왜냐면 지은호는 고성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은호는 이건 벌인가 구원인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마취 들어가기 전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는 울면서도 웃으려고 합니다. 이지혁은 손끝으로 지은호 손을 꼭 잡고요. 이지혁이 아주 짧게 말합니다. 나 돌아오면 내가 도망 못 가게 할게. 지은호는 그 말에 웃다가 울어버립니다. 나 도망 안 가. 이지혁은 눈을 감기 직전에 대답합니다. 그래도 못 가게 할 거야. 수술은 길었습니다. 그 길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깎아먹었습니다. 이상철은 병원 복도에서 병만 봤고요. 다정은 손끝이 저려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수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박성재 손만 잡습니다. 박성재는 그 손을 잡고도 마음이 떠 있었습니다. 친구가 수술대 위에 있는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손 하나뿐이니까요. 박영란은 엄마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편 안 들 거야. 근데 엄마가 이렇게 끝나는 것도 내가 끝까지 보긴 할게. 박영란은 그렇게 말하고 주저앉아 울었는데요. 그 울음은 엄마를 위한 울음이 아니라 엄마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를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지화는 영나 곁에 앉아 말없이 어깨를 빌려줍니다. 지화는 그 순간 박영란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확실해졌고요. 박영란은 그 어깨 덕분에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의료진이 나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복도가 무너졌습니다. 다정이 그제야 울고요. 이상철도 울고요. 이수빈은 박성재 품에서 눈물을 쏟습니다. 박성재는 그 울음을 다 받아내며 말합니다. 수빈아, 이제 우리도 숨 쉬자. 며칠 뒤 이지혁이 눈을 뜹니다. 첫 마디가 지은호 어디 있어? 였어요. 다정이 웃으며 여기 있잖아 라고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울다가 웃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앞에서 애써 밝게 말합니다. 나 약속 지켰지. 도망 안 갔지. 이지혁은 그제야 작게 웃습니다. 응, 이제 못 가. 이후 이지혁은 회복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재활이 필요하고 면역 억제제 관리도 해야 하지만요.
드라마에서는 그 과정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으로 그려지죠. 이지혁이 건강해지자 주변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상철은 얼굴이 펴졌고요. 다정은 잠을 다시 잡니다. 이수빈은 웃는 법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이수빈 집 앞에서 울던 그 밤을 떠올립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말합니다. 나 사실 그날 울었던 거 너 때문 아니었어.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근데 나 너 때문에 버텼어. 박성재와 이수빈은 결국 반대를 이깁니다. 반대가 박진석이든 상철의 자존심이든 세상의 조건이든요. 박성재는 이수빈 아버지 이상철 앞에서 다시 말합니다. 제가 수빈이 지킬게요. 거짓말 말고 도망 말고. 진짜로요. 이상철은 한참을 보다가 말합니다. 지혁이 살았으니까 너도 살아라. 수빈이랑. 그 허락이 이상철의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분명 문은 열렸습니다. 영나와 지완도 결국 함께합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했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요. 지완은 박영나가 흔들릴 때마다 말합니다. 영나야, 내가 엄마의 딸인 건 맞는데 엄마의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박영란은 그 말에 조금씩 숨을 쉽니다. 그리고 박영란은 처음으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이지혁의 약속이었습니다. 퇴원날 회사 사람들과 가족들이 작은 환영을 준비합니다. 차철민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차철민은 분위기 타서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은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보통은요, 심장 바뀌면 사람도 바뀌거든요. 근데 이지혁은 심장만 바뀌고 마음은 그대로네. 그럼 진짜 오래 살겠네. 그 말이 또 소름이었는데요. 그 소름이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이지혁은 사람들 앞에서 지은호를 불러냅니다. 지은호는 왜? 하며 웃는데요. 웃으면서도 눈이 벌써 빨개져 있었죠. 이지혁이 숨을 한번 들이킵니다. 예전 같으면 숨이 막혀서 못했을 말입니다. 지은호, 나 살려준 사람들한테 다 고마운데 너한테 제일 고마워. 내가 붙잡아줘서 나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지혁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랑 결혼하자. 나 이제 도망 안 칠게. 너도 도망 못 가게 할게.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울며 웃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살릴 때도 울었고 지금도 웁니다. 다만 그때의 울음은 두려움이었고 지금의 울음은 살아있음이었습니다. 그래. 나 할게. 우리 진짜 화려하게 살자. 사람들이 박수치고요. 박성재는 이수빈 손을 꼭 잡고 박영란은 박지완 어깨에 기대고 이상철과 다정은 멀리서 아이들을 보며 웃습니다. 박진석은 그 모습을 보다가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박진석에게도 이 결말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뒤늦게 찾아온 가족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여지는 하나 있어요. 고성희의 소송은 결국 승패가 아니라 진실이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가로 이어질 거라는 불씨가 남습니다. 박진석이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고요. 박영나가 아직 다 말하지 않은 밤이 있고요. 이지혁이 공여자에게 인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은호가 잠깐 굳어버린 표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엔 누군가가 무너져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졌던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